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9번째 페이지. 엑스파일을 즐겨본 X세대들로 우글우글한 잡지사에 이분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잡지사의 젊디 젊은 젊은이 유재희 전시해설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시해설가 유재희입니다. 거의 뭐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요, 뭐 잘 지냈고요. 원래 늘 똑같이 하던 것과 똑같이 미술관에서 일 열심히 하시고. 네. 저희 아나운서 선배 한 분이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갔다가 그 사전 광고, 대형 스크린 광고에서 유재희 선생님을 봤다는 제보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요새 뭐 광고 찍고 다니시나요? 아니요. 해명 좀 하시죠. 제가 그 영화관에서 하는 여름방학 특집으로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요새는 이제 해외여행 이렇게 맘 편히 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처음으로 만나는 이제 미술관을 경험하게 해주는 해외 그런 미술관. 그런 프로그램을 영화관에서 같이 기획을 하게 되어서요. 네, 그 영화관에 광고로 나온 것 같네요. 그래요? 네,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걸 못 봤네. 극장에서 요새 그런 거 하는군요. 네네. 극장과 블루칩. 예, 유재희 전 옛날에 음악의 스타 이런 표현도 썼었는데 음악의 스타 유재희 전시해설가와 잡다한 전시사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틈틈이 저희가 그림 영상으로 띄워드릴 테니까요. 유튜브 지금 라디오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좀 여건이 되신다면 유튜브로 시청해 주시면 더 풍성하게 그림을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X선으로 보는 명화 속 비밀이 되겠습니다. 사실 X선을 우리는 뭐 의료기기를 통해서 이제 접할 때가 종종 있고 그림과 X선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선생님, 오래된 작품들일수록 X선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네네. 저는 미술관에 가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미술관 가면 그 시간을 제가 눈으로 목격하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시간을? 네. 그러니까 미술관에 가서 되게 오래된 작품들을 저희가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그 시간을 제가 눈으로 이 증명된 사실품을 제가 눈으로 확인하는 느낌이 들 때 되게 기분이 좋단 말이죠. 500년 전으로, 6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그쵸. 기분. 타임머신 타지 않고도 뭔가 시간여행하는 것 같은 타임슬립하는 네, 느낌. 그런 기분이 들어서 좋아하는데 네. 사실 이렇게 오래된 작품이 저희한테 선보여지기까지가 정말 오랜 시간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운송 과정도 되게 많은 시간이 들고 이런 거를 복원하고 보존하고 이러는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간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서 사실은 X선 촬영이 이용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은 네. 작품들이 작품들이 노화할 거 아니에요. 그쵸. 작품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네네. 뭐 물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혹시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환경단체나 이런 곳에서 테러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요새는. 가끔 그러더라고. 네네네. 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뭐 유리막이 잘 되어 있어서 피해가 안 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 예전에는 그런 유리막이나 아니면 펜스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던 시절에는 실제로 그림이 직접 테러를 당하는 일도 굉장히 많았었단 네.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그만큼 이제 복원이나 보존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몸 아프면 네. 병원 가야 되잖아요. 가죠. 의사 네. 만나는 것처럼 네. 따로 이렇게 미술품을 고쳐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요새는 복원보다 보존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복원가라고만 불리지 않고 네. 미술 보존가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미술 보존 네. 세계에 대해서. 유재희 해설가가 이 분야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는데. 네, 물론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유럽에 있는 미술관에 갔었는데 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복원하는 모습을 관람객들한테 보여주려고 네. 이렇게 뚫려 있는 공간에서 복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눈으로 직접 봤었는데 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요? 네, 막 솔로 막 이렇게 막 하고 있고 복원하는 과정들을 보니까 진짜 섬세한 작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분야 너무 보람 있고, 그러니까 제가 전시 해설을 할 때 보람을 느끼는 것처럼 네. 할 때 되게 좋으시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데서도 네.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으로 이런 복원 보존 과정을 지금 현재 관람객들한테 공유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좋은 작품 한 점을 관람하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어떤 복원하고 보존하고 이런 분들의 공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오늘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미술 작품 복원의 방법과 과정이 정말 다양하다고 하네요. 심지어는 그 빵을 문질러서 먹는 빵을 문질러서 더러운 부분을 제거하는 기법도 있다면서요? 네네, 신기하죠. 네. 그래서 저도 찾아봤더니 엄청나게 복원 방법이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옛날 시대, 이제 1625년 요 정도에는 그림을 천으로 먼저 닫고 예. 그 복원할 부분을 빵으로 문질러서 복원을 하는 방법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먹을 또 걸로 장난치면 혼나죠. 네, 빵을 네. 이용해서. 네, 예. 빵을 이용하는 것도 있었고 아니면은 이제 뭐 18세기에는 포도주를 먹인 스펀지로 복원을 하는 방법도 있었대요. 그래요? 네,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포도주 자국이 남을 것 같은데. 이제 뭔가 저도 정확한 방법은 모르겠지만 네. 뭔가 색채가 비슷한 부분들은 괜찮지 않았을까요? 네, 네, 그럴 수 그래서 있겠네.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기록도 있었다고 하고 네. 제가 찾아봤던 것 중에 제일 신기했던 게 네네. 침을 이용하는 게 있대요. 침. 네. 사람 침. 네. 침을 이용해서. 그럼 뭐 어머니가 애기 뭐 눈곱 떼주듯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문질문질하는 건가요? 이제 침을 직접 막 이렇게 뱉는 거는 아니고 네네네. 이제 먼지 제거할 때 네. 침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침에 효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화효소가 들어가 있어서 네. 이런 게 지방을 이렇게 분해를 하는 그런 작용을 이용하여서 네. 이렇게 침을 직접 뱉는 건 아니고 네. 면봉에 침을 묻혀서 이걸 이렇게 닦고 깨끗한 물로 다시 씻는 이런 복원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저도 너무 신기해서 찾아봤는데 아예 공인된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미술품 보존학교에서 실제로 그 교육과정 안에 이런 보존학교가 방법이 또 있구나. 있다고 합니다. 예. 너무 신기하죠. 그걸 또 누구 침으로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평소에 그쵸. 좀 구강 관리를 잘하는 사람의 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까 이제 사람이 병원에 가는 거에 비유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림도 이제 복원되는 과정에서 일단 진료를 먼저 받는다?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그렇죠. 저희도 어디가 아픈지 의사 선생님이 먼저 저희 진단을 해주시고 진료를 그렇죠. 보시고 그 다음에 처방을 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보존 복원을 하기에 앞서서 그림을 먼저 자세히 들여다보는 일부터 해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이거를 어떤 복원 방법을 거쳐야겠다라는 그게 나오면 그 이후에 처방을 내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X선 촬영이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네. 그래서 X선 촬영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이제 검사를 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히 있어요. 그래서 뭐 적외선 촬영도 있고 자외선 촬영도 있고 저희 옛날에 막 봤던 카메라에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 검사를 하다가 이제 저희가 전혀 모르던 명화의 그런 비밀들이 이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X선, 자외선, 적외선 등등으로 찍어봤더니 맞아요. 그림이 또 다른 그림이 숨어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원래 보통은 유화 작품 있죠. 예. 유화 작품을 X선 촬영을 많이 하는데 네. 이게 유화물감이 주성분이 안에가 이제 금속 산화물이다 보니까 네. 이 금속 산화물 예를 들면 뭐 흰색 물감 같은 경우에는 뭐 티타늄이나 납 혹은 이제 파란 물감은 저희 코발트 블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코발트 뭐 있고 네. 뭐 빨간 물감은 뭐 크롬 막 이런 걸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네. 이제 요런 게 X선에 부딪히면 산란되고 반사되고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X선을 비추면 그 부분이 물감이 많이 칠해지면 많이 칠해질수록 약간 어둡게 표현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쭉 째서 보다 보면은 네. 안에 있는 밑그림까지 등장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신기하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 있는 존재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야, 그럼 오늘은 뭐 잡다한 전시사전인지 원소 어퍼너 타임인 주기율 편지 좀 헷갈리지만 평소와는 굉장히 색다른 주제라 더더욱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그림에 숨겨져 있던 그림 속 그림을 차례로 만나보죠. 그 작년 이맘때였나요?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X선 검사로 그 빈센트 반 고흐의 초기 초상화가 발견된 일이 있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는데 선생님 그때 당시 해당 작품은 어떤 작품이었나요? 네, 1885년작인데 농부 여인의 초상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반 고흐 그림 중에. 네. 지금 화면에 띄어진 저 그림인데 농부 여인의 초상이네요, 말 그대로. 네네. 예. 그래서 저 그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저 뒷면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그림이 발견이 되고 반 고흐가 반 고흐가 자화상을 엄청 많이 그린 걸로 유명해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껏 보지 못했었던 네. 새로운 자화상이 딱 등장을 한 거죠. 저 그래서- 농부 여인 얼굴 뒷면에
네네네. 보이지 않는 곳에 네네. 고흐의 얼굴이 숨어져 있었다. 그렇죠. 아. 그래서 이게 스코틀랜드 국립미술관에서 예. 이제 전시를 하려고 전시를 네. 앞두고 그림들을 쭉 검사를 하고 있다가 발견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숨겨져 있었냐면 그 뒤에 접착제랑 판지로 이렇게 덮여져 있었대요. 예. 네, 그래서 요 뒷면에서 검사를 하던 와중에 네. 발견이 된 겁니다. 그 뒷면 사진 없나요, 우리? 네, 오! 이렇게. 예. 저기 희미하게 실루엣이 그렇죠. 수염 나 있고 빈센트 네네네. 반 고흐의 초상이라는 거죠. 네, 이게 이야. 그 작품 제작 시기를 네. 따져 보면은 이게 거의 최소 137년 만에 발견이 된 예, 거라고 예. 하더라고요. 그럼 저거를 고흐가 일부러 숨겨놓은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아닐 것 같고 네. 이제 고흐가 되게 가난한 예술가였어요. 돈 빌리고 그러잖아요. 그쵸. 예. 되게 가난한 예술가여서 이제 우리나라 화가들도 그런 적이 굉장히 많은데 네. 고흐도 마찬가지로 썼던 캔버스를 재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 그림도 네. 그렇게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원래 있던 그림을 이제 덮고 그 위에 이렇게 그리지 않았을까라고 재활용? 추측을 하고 있죠. 네. 저도 가끔 이 원고 이면지로 제가 뽑을 때 저 에디터들이 엄청 뭐라고 구박하거든요. 없어 보이니까 제발 좀 새 용지로 하라고. 저렇게 재활용하는 거장들도 재활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숨겨진 그림들이 발견된 고흐의 작품이 더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또 있습니까? 네네. 또 네덜란드의 크롤러 밀러 미술관이라고 또 고흐 작품 보기 위해선 네덜란드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1998년도에 X선 촬영을 했었는데 고흐가 꽃그림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꽃그림 밑에 숨겨진 남자의 누드화가 나왔었어요. 꽃그림 이면에 남자의 누드화가 있었다. 네, 근데 한 남자가 아니라 네. 두 남자의 누드화. 이게 뭐야? 장르가 뭐야? 그래서 예. 봤는데 네. 이제 그때 당시에 매크로 X선 형광 분석법이라는 걸로 이제 조사를 했었대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봤던 누드가 단순 누드화가 아니라 레슬링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레슬링하는 남자 2명, 네네. 벌거벗은 남자 2명. 네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레슬링 한 건지 알았냐면 이 기록을 찾다 보니까 고흐가 동생 테오랑 편지를 되게 많이 이제 주고받아요. 네. 그래서 테오한테 보낸 편지에서 이 내용이 있었던 거죠. 뭐라고 했냐면 이번 주는 내가 대형 나체 흉상이랑 2명의 레슬러를 그렸다. 나 기분이 너무 좋았다. 이런 기록이 발견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레슬링하는 야. 사람의 모습이구나 하고 밝혀졌었다고 그럼 합니다. 편지만 처음에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는 대체 이 그림은 어디 있는 거야? 그쵸. 궁금했는데 이제 뒤늦게 그 꽃그림 뒤에서 맞아요. 레슬러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고흐의 다음 작품을 또 보겠습니다. 이번은 여인의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카페에서 르탱브랭의 아고스티나 세가토리라는 작품인데요. 아고스티나 세가토리는 사람 이름인가요? 네네. 지금 저 여인이 아고스티나 세가토리라는 여인이고 어떤 여인이죠? 방고 연인으로도 되게 유명하게 알려져 있고 예. 방고 연인뿐만이 아니라 당시 유명했던 화가들한테 네. 모델로 되게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됐었던 네. 그런 사람이에요. 카페에 이제 원탁에 테이블이 있고 거기에 팔을 괴고 앉아 있는 이제 세가토리 그 그쵸. 고흐의 연인의 모습입니다. 네네. 네. 지금 그 여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 모양 보면 네. 뭘로 보이세요? 테이블 모양 좀 특이하지 않나요? 테이블 뭐예요? 네. 그냥 테이블 아닌가요? 저기 뭐죠? 연상되는 거 없으세요? 저 보면 약간 탬버린 같지 않나요? 탬버린이라니까 탬버린 같아 보이네. 빨강색이랑 옆에 노란색도 약간 탬버린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 제목에 르탱브랭이라고 돼 있는 게 탬버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탬버린 모양의 카페인데 네. 그래서 고흐 단골 카페였어요. 이제 저 여인이 주인이었고 네. 여기에 그 단골이었는데 고흐가 그래서 옆에 보면 이제 단골이니까 여기에서 커피도 맨날 마시고 그쵸. 연인이었으니까 연인도 보러 갔었고 네. 그리고 본인 작품 전시도 하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림인데 네. 이제 당시에 고흐가 일본 목판화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옆에 보면 막 이런 우키요의 목판화도 이제 점들 확인할 일본식 수가 회화. 있죠. 네, 옆에서 그러네.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네. 이제 이 그림을 X선 촬영을 합니다. 네. 촬영을 했는데 여기에 네. 다른 여인이 있는 게 나온 거죠. 다른 여인. 네. 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네네. 같은 여인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눈썹 모양 같은 게 좀 비슷하거든요. 그럼 눈썹이 약간 진한 눈썹. 네네. 눈매도 좀 제가 봐도 같은 여인 같은데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한간에는 네. 저건 다른 여인이다라는 의견이 있기도 해요. 다른 여인이면 좀 판타지가 깨지는데.
그쵸. 예. 만약에 이제 다른 여인이면 아고스티나한테는 너무 약간 열받죠. 예, 열받죠. 상처되는 그게 아닌가. 전 여친이 그 그려져 입장에서도 있는. 절대 드러나서는 안 될 게 드러난 거죠. 그쵸.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면에 숨어있는 그림들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 들어오시면 그림을 직접 감상하면서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작품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고흐 작품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작품 가져오셨나요? 네, 이제 미술사에서 사실주의라는 사조로 굉장히 좀 유명한 쿠르베라는 화가의 그림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그림을 띄울 텐데 보시면 상처 약간, 입은 남자라는 그림입니다. 나무에 기대어서 누워 있는 혹은 쓰러져 있는 네. 한 남자인데 굉장히 괴로워 보이고요. 가슴에는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가슴에 상처가 나 있는 남자가 그려져 있죠. 네. 그래서 이 그림도 이제 X선 투과를 해봐요. 투과를 해봤더니 네. 알고 보니 요 남자 한 명이 그려져 있던 게 아니라 네. 뭐야, 저게? 품에 안고 있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가슴에 여인이 원래 안겨 있었군요. 네네. 그래서 원래 이제 쿠르베가 본인 그림을 수정하지 않기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한번 그림을 별로 수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네네. 이제 이 그림이 맨 처음에는 여인과 같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었다가 10년 후에 이제 연인과 헤어지고 그 연인의 모습을 지워서 수정한 그림이라고 해요. 헤어지고 나서. 네네. 그래서 보면은 사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왜냐면 이제 연인이 떠나고 그 가슴에 네. 상처인 거잖아요. 상처는 새로 그린 거니까, 그죠? 그쵸. 저 피는, 그러니까 여인을 지워버리고 자기 가슴에 남은 상처, 피를 그린 거예요. 맞아요. 절절하다. 네, 그래서 이거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네. 스케치가 남아 있어요. 예. 연인과 함께 그렸던 그 원래 그림의 스케치가 남아 있어서 네. 이렇게 그 존재를 좀 확인을 해볼 수가 그렇구나. 있죠. 이건 되게 마음이 좀 뭉클해지네요. 그쵸. 예. 이랬다가 또 새로운 연인 만나서 피를 싹 지우고 또 다른 연인. 아고스티나처럼. 계속 반복. 무한 반복.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예. 자, 이번 분위기를 좀 바꿔보죠. 아주 귀엽게 숨겨진 그림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그림 가져오셨나요? 네, 이번엔 또 카소. 피카소. 파블로 네, 피카소. 피카소의 그림을 또 한번 살펴볼 텐데 네. 당시에 파리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그려지던 무도회장의 모습이에요. 물랭 들라 갈레트라는 네. 작품입니다. 맞습니다. 당시에 몽마르트 언덕 위에 이렇게 무도회장이 있었는데 여기에 밤새도록 사람들이 술 마시고 파티하고 춤도 추고 이러던 곳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곳의 모습을 이제 피카소가 또 그렸는데 당시 이제 파리지행의 화려한 이런 밤문화를 딱 볼 수가 있는 그런 그림이죠. 떼거지로 모여서 지금 같이 춤추고 있습니다. 무도회장에서. 예. 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숨겨져 있는 그림이 하나 또 발견이 돼요. 뭐가 나올까? 근데 여기에 딱 그림 보면은 네. 어딘지 약간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왠지 어디 있을 것 같으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저 테이블 쪽이 공백이 조금 있는데요. 그쵸. 되게 눈에 띄죠. 그래서 네. 저는 맨 처음에 봤을 때, 여기 앞에 모자 쓴 사람이 있구나. 되게 약간 사실적으로 앞에 있는 사람까지 그렸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처음에는.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저기에 숨겨져 있는 그림이 있었던 거죠. 그래요? 네네. 예. 그래서 보면은. 저 뭐예요? 동물 강아지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2017년도에 네. X선 촬영을 했는데 네. 이때도 딱 했더니 새로운 그림이 등장을 한 거예요. 저를 봤더니 네. 저게 무슨 강아지냐면 예. 카발리의 킹 찰스 스페니얼이라는 종의 견종이? 네네 강아지래요. 코카 스페니얼 할 때 스페니얼인가 보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물감으로 가려놓은 거를 발견을 한 거죠. 엄청 앙증맞게 생긴 강아지고 그쵸. 그 목에는 되게 귀여운 빨간 리본도 메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피카소가 딱 이 그림을 그렸는데 네. 원래는 딱 저 강아지랑 같이 그렸는데 네. 사실 이 작품 제목만 봐도 이거 무도회장이 가장 주가 되는 그림이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딱 저 강아지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면 생뚱맞죠. 그 생뚱맞기도 하고 저 같으면 강아지밖에 안 보일 것 같고 어머 이거 너무 귀여워. 그래서 시선 강탈당하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강아지를 나중에 보고 수정을 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죠. 그럼 실제로 무도회장 그림에 처음엔 강아지를 네네. 그렸다가 네네. 너무 신스틸러인 것 같아서 나 슬쩍 지웠다. 네네. 피카소가 강아지를 좋아했나 보네요. 네네. 강아지를 실제로 키웠기 때문에 네, 강아지 또 반려견주였고. 그렇습니다. 그쵸. 물병 위치에 저기 강아지가 있었으면 제가 봐도 강아지만 봤을 것 같습니다. 피카소의 강아지 사랑 엿봤고요.
재밌습니다. 이렇게 숨겨진 그림들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볼 수 있는 전시도 있다던데 소개해 네.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가 이 X선을 저희가 투과해서 그걸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네. X선을 투과하면 새로운 그림이 나오는 그림을 직접 보러 가실 수는 있어요. 오, 예. 네. 어디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네. 저희가 또 저번에 소개를 내셔널 드렸었던 갤러리죠. 네, 내셔널 갤러리 명화전에 가시면 네. 고야 그림이 있거든요. 네. 고야 그림 중에 이사벨 데 포르첼 부인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예. 그 그림이 X선을 투과를 해보면 네. 안에 새로운 남자의 모습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인의 어떤 부인의 그림인데요. 네네네. 초상화인데 부인의 왼쪽 턱 쪽에서 맞아요, 예, 맞아요. 되게 기괴한 모습의 남성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저건 좀 기괴하네요, 진짜.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시 이토준지 만화 같기도 하고 심령사진 같기도 하고. 맞네요. 그러네요. 예. 그 전시 보러 가시면 밑에 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네. 이게 X선 투과하면 안에 이런 그림이 있다라는 자료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서 네. 물론 안에 있는 그림 저희가 눈으로는 잘 못 보겠지만 딱 그림 봤을 때 요 정도쯤에 있겠구나 하면서 약간 상상해보는 재미로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가 있겠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네. 지금 만나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선생님께서 앞서 이제 X선을 통해서 숨겨진 그림뿐만 아니라 그림의 기법도 알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린 순서나 물감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래서 이 물감이나 기법에 대한 비밀을 보기에 가장 좋은 그림이 하나 있어요. 뭐죠? 저희가 X선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미스테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가장 유명한 작품 하면 뭐가 떠오르실까요? 가장 유명한 작품? 네네. 뭐야? 레오나르도 모나리자. 다빈치. 맞아요. 모나리자. 모나리자. 모나리자도 네. X선 투과해보면 굉장히 재미난 비밀들이 그래요?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모나리자한테 가장 유명한 게 저 미소잖아요. 모나리자의 그렇죠. 미소. 근데 저 미소의 비밀이 한 가지가 있는데 네. 실제로 가서 보면 이게 정면에서 볼 때보다 네. 약간 측면에서 봐야 저 미소가 더 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저도 그래서 나중에 다시 가면은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볼 그런 예정인데 네. 이게 X선 형광 분석기로 분석을 해보면 이제 모나리자 요 입가 네. 그리고 눈가 이런 데에 산화망간 성분의 이런 얇은 막이 있대요. 산화망간. 네네. 그래서 이게 거의 한 30겹 정도가 칠해진 흔적들을 이제 X선 투과하면은 발견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막 두께가 예. 엄청나게 얇대요. 네. 거의 이제 40 마이크로미터? 40 마이크로. 네. 어쨌든 그러니까 다빈치가 손으로 그린 거잖아요. 이거. 그쵸. 그래서 엄청나게 얇은 물감을 네. 여러 겹 덧대서 저런 미소의 이런 기법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신비롭다라고 느껴지는데 그 네. 바른 기법 때문에 네.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를 X선 투과해서 알아낸 거죠. 모나리자의 저 무릇한 미소의 비밀은 정말 얇게 수십 번을 겹쳐서 칠한 네네네. 거기에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입가뿐만이 아니라 여기 뒤쪽에 표현되어 있는 네. 배경 같은 것도 보시면은 약간 흐릿하게 표현되어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많이 썼던 네. 기법이거든요. 네. 스푸마토라고 해가지고 스푸마토. 네, 이탈리아어로 스푸마레라고 그 흐릿한, 자욱한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법인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X선 투과를 했을 때 이 기법을 명확하게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공들여서 저 입가를 그렸는데 X선이 없었다면 후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정성을. 야, 저 미소 그리다 제가 볼 땐 진 빠져서 눈썹을 건너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정말 초딩처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모나리자만큼이나 유명한 그림이죠. 진주기 거리를 한 소녀 그림도 이 그림 잘 아시죠? 찾아보면 알죠. 예전에 책으로도 너무 네, 저희 영화도 베스트셀러였고 영화도 있고요. 재밌고요. 맞아요. 저기도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까? 네네. 사실 이 요하네스 페르메이르가 그린 진주기 거리를 한 소녀가 약간 북유럽의 모나리자 약간 이런 별칭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모나리자만큼 약간 표정 같은 것들도 막 되게 신비하잖아요. 네. 그래서 딱 봤을 때는 굉장히 그 배경이 까맣게 칠해져 있고 네. 딱 여인의 모습이 소녀의 모습이 부각되게 딱 그려져 그렇죠. 있단 네. 말이죠. 네. 근데 저 까만 배경을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또 X선을 투과를 해서 저 안에 있는 비밀들을 알아냅니다. X선을 네. 투과했더니 그냥 까맣기만 했던 배경이
뭐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서 네네. 형광빛으로 번쩍번쩍 빛나고 있네요. 네네. 저게 이렇게 검사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를 합쳐서 좀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 마우리츠 하위스 왕립미술관에 이 작품이 소장이 되어 있는데 네. 이 연구진들이 엑스레이랑 뭐 디지털 현미경 뭐 이런 걸로 이용해서 다양하게 분석을 해요. 이 그림을 정밀 분석을 했더니 네. 이 그림이 원래 평가를 받을 때 뭐 이 소녀는 속눈썹이 없고 뭐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어떤 물감을 활용을 해서 이 시기에 이렇게 그려진 그림이다라는 다양한 그런 연구 결과가 이미 있었는데 네. 그거를 뒤엎는 결과가 나온 거죠. 예. 그래서 봤더니 이걸 검사를 해봤더니 알고 보니 속눈썹도 있었고 속눈썹이 있는 여인이었다. 네네네. 예. 네, 그리고 이제 딱 봤을 때 뒤에 배경에 아무것도 없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네. 옆에 보니까 커튼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왼쪽 위에 네. 상단에 보시면은 네. 화가의 서명도 이렇게 자세히 나와 보시면 있는 거를 사람 글씨가 있네요. 네네 예. 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네. 이제 주근깨나 뭐 이런 머리카락 이러한 것들도 다 이런 거를 무보정으로 그걸 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야, 진주기 거리를 한 소녀에도 저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이 숨어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의 힘이 정말 놀랍네요. 네네. 제가 만약에 이런 미래 기술을 예견하고 있던 과거의 화가라면 네. 아예 그 그림 이면에 사람의 오장육부나 네네. 사람 뼈를 엄청 디테일하게 그려놔서 후대 사람들을 정말 까무러치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화가 중에 네. 예측한 사람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세요? 천재라면. 오. 네, 그런 그림은 제가 아직 들어본 적이 없는 것 네네.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이런 저희가 봤던 그림들이 그냥 단순히 뭐 기법 같은 것만 알아내는 것도 아니고 이제 여기에 어떤 안료들이 사용이 됐었는지 어떤 물감 사용됐었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막 다 알아낼 맞아요,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 방금 전에 봤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도 네. 알고 봤더니 이런 안료들도 아까 제가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다 그게 이야기를 너무 드렸잖아요. 신기해요. 근데 네. 알고 보니까 네. 막 이게 아프가니스탄 광산에 나온 돌을 갈아서 칠한 거였다더라. 뭐 이런 것들도 그 원료들이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도 알 수가 있다고? 네, 그런 것들도 다 검사를 해서 발견을 한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는군요. 예. 우리도 이제 아무데나 뭐 낙서하고 대충 쓱쓱 지워놓으면은 나중에 후대에 가서 망신당할 수 있어요. 진짜. 맞아요. 예. 좋아하는 사람 이름 적어놓고 그랬다가 네. 예, 그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다 조심하세요. 자, 잡다한 전시사죠. 오늘은 색다르게 X선으로 본 명화 속 비밀을 아주 재미있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유재희 해설가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